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25학번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입학 전형 중 하나인 지역균형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정보공학부 23학번 이채은입니다. 저는 정시 전형으로 가톨릭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재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으로 가톨릭대학교를 오게 된 사회복지학과 25학번 김민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디자인 소비자학과 24학번 노연주라고 하고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전형 중에서 논술 전형으로 들어왔고 언어 논술로 합격해서 재학 중입니다. 제가 가톨릭대학교에 오게 된 이유는 저희가 수시 원서를 쓸 때 당시 제가 가톨릭대학교 교과 등급으로는 안정권이었고 그로 인해 가톨릭대학교를 지원하였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과를 선택하지 못했을 때여서 정시 전형으로 입학을 했을 때 계열생으로 들어와서 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메리트가 있어서 또한 집과 가까워서 가톨릭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키워왔는데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열심히 찾아보던 중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1964년 국내 7번째로 개설이 되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 꿈을 이루기에 가톨릭대학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톨릭대학교에 오게 된 이유는 일단 학교가 수도권에 위치한 점이 가장 컸는데요. 제가 부천에 살다 보니까 부천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대교구 소속의 대학이다 보니까 재단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이제 전국적으로 성모병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가톨릭대학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요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과 학종 전형입니다. 제가 교과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 과목을 다 케어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중 제가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영어 과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더 공부하는 그런 노력을 하였고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채우기 위해서 실험과 발표 같은 것을 열심히 해서 학종을 챙겼습니다. 저는 정시 전형을 준비하면서 수시 기간 외에는 매번 정시 공부를 했는데요. 특히나 수능 시간표에 맞추는 걸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국어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고는 영어와 탐구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학원을 갔다 온 저녁 시간에는 부족한 공부를 더 하면서 수능과 리듬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 준비를 전략적으로 하였는데요. 먼저 성적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수학, 영어와 같은 주요 과목은 평상시에 꾸준히 하였고 사회나 과학 같은 탐구 과목은 시험 2주 전부터 시작을 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생활 기록부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준비를 다소 미흡하게 하였지만 2학년 때는 1학년 때 생기부에 부족한 점을 찾아 메꾸려고 노력을 하였고 3학년 때는 2학년 때 진행한 탐구 활동을 좀 더 심화하고 확장하여 진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논술 준비를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원래는 미대 입시를 하다가 4월부터 논술을 시작해서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논술 전형만 수능이랑 같이 논술 전형만 공부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리라이팅을 한 5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 주제를 많이 다루는 것보다 하나의 주제를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굉장히 깊게 파고드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단문과 중장문에 상관없이 다 잘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이제 최대한 많은 대학들의 기출 문제들을 거의 다 풀이했던 것 같고 그때 해당 연도에 모의 논술을 진행했던 거의 모든 대학들의 모의 논술을 다 응시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맞추면 됐어서 수능에 대한 큰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모의고사도 2등급 내로 널널하게 맞추는 편이어서 수능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는데요. 그 수능 당시에 국어 시간에 배가 아픈 바람에 조금 국어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감에 떨고 있었는데 딱 수학을 보니까 수학이 왜 이렇게 쉽지? 라는 감정이 들게 되었고
또 가탐을 보게 된 이후로 아 이거 됐다 라는 생각이 들며 수능 최저를 무사하게 마쳤습니다. 저도 사실은 수능을 볼 때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려고 수능을 본 거였기 때문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수능을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침에 국어 볼 때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엄청 떨렸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영어나 탐구를 볼 때는 그냥 평소 모의고사를 보는 기분과 똑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날 당시 굉장히 떨렸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험장에 첫 번째로 들어갔는데 평소에 교실을 들어갈 때와는 사뭇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는 막상 떨림이 사라지고 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갈 줄 알았으나 탐구 시간에 이제 굉장한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때 수능은 이제 탐구가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당시 시험을 치르던 저는 굉장히 여러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치렀고 그렇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논술 시험을 보게 된 당일은 일단 가톨릭 대학교는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 중에 가장 시험이 빠른 학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보는 논술고사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약간 긴장이 많이 되었던 상태로 갔었고, 그리고 논술고사 당일에 학교 앞이 교통이 완전히 다 막혀가지고 제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중간에 차 문을 열고 학교까지 뛰어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엄청 허겁지겁 들어와서 제가 아직도 제가 시험 봤던 강의실을 기억하는데요. 마리아관 404호였는데 마리아관의 가장 높은 층이어가지고 숨을 너무 헐떡이느라 시험 생각을 완전히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고 시험을 보는 중에는 저희 학교 시험 시간이 90분으로 조금 짧은 편이어서 이제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 제가 틀린 문장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워서 이거를 고칠까 아니면은 이걸 지금 지우면은 시간을 못 맞춰서 아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낼까 고민을 하다가 2분이 남았었고 그래도 이거 안 고치면 떨어지겠다 싶어서 진짜 완전 열심히 빡빡 지우고 그걸 고쳐서 딱 시간 맞춰서 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 국어 과목을 되게 망쳤다고 했잖아요. 저 국어 과목을 봤을 때 그 당시 심정은 완전 멘탈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아, 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안정권 대학에 다 떨어지면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아,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수학을 보고 난 뒤 수학이 이번 수능이 진짜 되게 쉽게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학 수능을 본 뒤 좀 해방감이 들면서 아 이거 됐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널널하게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능이 끝났을 때는 마냥 기뻤던 것 같고요. 또한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제가 맞춰야 되는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서 뭔가 못 맞출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들긴 했었지만 끝나고는 되게 후련하고 엄청 기뻤습니다. 특히나 문제집을 버릴 때 저는 엄청 기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논술고사 끝나고 느꼈던 기분은 일단 첫 시험이 끝난 거였고 앞으로 5개의 시험이 남았고 수능도 남았었기 때문에 후련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를 제외한 저희 때 논술 경쟁률이 거의 제일 높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사실 진짜 사색이 돼서 나와서 어머니가 저한테 괜찮다, 여기 떨어져도 아직 5개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예상하지 못하게도 울면서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저 또한 여기는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끝난 당일엔 너무 후련했습니다. 물론 점수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동안 준비한 걸 전부 쏟아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선 너무 후련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잠도 푹 자고 게임도 많이 할 수 있고 원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하였습니다. 제가 누워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합격 전화인 줄 알고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학원 선생님 전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망을 했다가 한 5분 뒤에 합격 전화가 와서 정말 기뻤던
경험이 있고요. 특히나 전화로 와서 조금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방을 뛰쳐나가가지고 가족들한테 나 합격했어! 라고 말해서 가족들도 엄청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톨릭 대학교에 합격했을 당시에는 정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가톨릭 대학교를 썼을 때 최초 합을 하지 못했는데요. 정말 이때 기분은 예비가 안 돌면 어떡하지? 대학 못 가겠구나.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군대를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수시 가톨릭 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도 다 예비 번호를 받으면서 정말 불안에 떨었는데요. 가톨릭 대학교를 이제 예비 번호가 돌면서 다행히도 군대를 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고, 가톨릭 대학교 예비가 돌면서 저는 큰 안정감과 이 가족들과 이 공유를 하면서 해방감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일단 논술을 6개 썼었는데 논술 전형은 다른 전형과 조금 다르게 예비가 거의 돌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붙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였어서 더 되게 일단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정말 삼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다녀와서 진짜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 대학교 하나하나 다 까보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지망했던 몇몇 개의 대학들은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고 다른 최저가 없는 대학 중에 하나는 예비 19번, 하나는 예비 9번 이렇게 받았어서 되게 가톨릭대 하나 남은 상황에서 되게 막막하다고 느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톨릭대를 또 되게 못 봤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정말 삼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기적적으로 저희 학교 최초 합을 하게 되어서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오류가 진짜 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었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이제 붙었다고 엉엉 울던 기억이 납니다. 합격의 순간은요, 일단 당시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1차 탈락을 하거나 예비 번호를 받기만 했지 최초 합격을 한 학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제 번호를 입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최초 합격이 제 눈앞에 있다는 게 말이 믿기지가 않았고, 친구랑 같이 집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옆에 같이 가던 친구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노력하신 만큼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들, 수시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저처럼 예비 번호를 받고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 마지막으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입시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경쟁률이 너무 높기도 하고 해서 되게 더 떨리시고 이게 붙을 수 있을까? 옆집에는 돼도 나는 안 된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진짜 경쟁률 신경 쓰지 마시고 1등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글 쓰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입시생 여러분께 버티면 이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묵묵히 버티고 시험을 치르신다면 꼭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 안녕.